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 어떤 약속은 지키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남아 떠돕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켜지기 위해 세상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우리의 손끝에 닿기도 합니다. 한국의 강원도 한 시골 마을. 79세 강정임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가족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하루에 여러 번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42년 동안 기다려온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기다림의 끝이 어떻게 조용히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끝에서 다시 찾아온 편지 한 장. 그 편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시간을 되돌렸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의 밴 습관 때문이기도 했지만 새벽 공기 속에서 고요히 남편을 떠올리는 시간이 좋아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우체통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헛된 기대였지만 할머니는 그 우체통을 볼 때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오늘 일 끝나고 편지 하나 보낼게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할머니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마음 내려놓으세요. 편지가 올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뭔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온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4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누군가는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할머니에게 그 우체통은 남편과 이어지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 정임 할머니는 남편의 손등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추위로 갈라진 곳마다 피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요? 조금 쉬어요, 응? 할머니가 말하면 남편은 무뚝뚝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리려면 해야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오래된 점퍼를 입고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 끝나고 저녁에 편지 하나 보낼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할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한겨울 새벽길을 뛰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약속했던 그 편지는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성장해 각자의 길을 갔고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문득 창밖에 있는 우체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나가는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오늘? 하지만 우체부는 늘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그분이 약속을 못 지킨 거지. 그러면 할머니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야.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거야.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기다림은 희망이라기보다 남편을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시내의 우체국이 재개발로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사용되지 않은 오래된 창고를 작업자들이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한 직원이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희미하게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정임 여사님 전달. 처음에는 누군가가 버리고 간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본 순간 직원들은 놀라움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1980년대 날짜가 적힌
수십 통의 편지 더미가 있었습니다. 모두 반송 처리된 편지였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정임 할머니 남편이었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편지를 하나씩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모든 편지는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 6개월 동안 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작은 종이를 꺼내 할머니와 아이들에게 짧게나마 마음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소 표기였습니다. 남편이 글씨가 서툴러 동네 이름의 한 글자를 잘못 썼고 그 때문에 모든 편지가 정임 할머니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반송 상태로 창고 깊숙이 보관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40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상자 속에서 잊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남편의 땀, 먼지, 손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곳에서 멈춰 있었던 것처럼요. 우체국 직원들은 고민 끝에 정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문틈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들 남편분이 보낸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얼어붙은 듯 상자를 바라보다가 손끝을 떨며 봉투 하나를 들었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글씨는 남편이 늘 쓰던 그 투박한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이? 할머니는 봉투를 볼에 가져다 대며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결국 보냈네요. 내가 괜히 기다린 게 아니었네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편지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힘들어요. 그래도 저녁에 당신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아들들은 밥 잘 먹었지요? 일 끝나면 작은 과자라도 사갈게요. 당신은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지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 미안해요.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살고 싶어요. 남편은 할머니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을 편지에 다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반송 도장만 찍힌 채 상자 속에서 40년을 묵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한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걸 이제야 글로 보내. 편지 더미를 모두 읽어가던 중 마지막으로 남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편지와 달리 봉투 앞면이 더 눌리고 구겨져 있었고 글씨도 더 힘없이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못 돌아가면 꼭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웃으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혼자 많이 외로울까봐 걱정입니다.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웃는 날을 다시 보러 올 겁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보낸 편지를 오늘 모두 받았으니 이제는 놓아줄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정임 할머니의 우체통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슬픔이 아니라 정리된 사랑의 여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남편의 편지 상자를 옆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편지 속 따뜻한 문장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남은 삶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우체통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편지 내가 오늘 다 받았어요. 40년이 지나도 당신 마음은 내게 왔네요.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나는 남은 날 당신을 기억하며 살게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돌아 다시 우리 곁으로 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군가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비춰주곤 합니다.